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왕산에 있는 전 구영왕릉과 금서면 특리에 있는 동의보감촌의 허구 인물 유이태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사 출처는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입니다. 이 기사를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날짜는 2024년 6월 20일.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부산대 석좌교수와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김석환 박사입니다. 경남도민일보의 신문기사 제목은 고증 대신 허구 더해져 역사가 돼버린 돌무덤과 류이태입니다. 기고문을 쓰신 분께서는 전 구영왕릉과 동의보감촌 류이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발견된 역사가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발명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용유담 지나는 엄천 마주치는 곳 금관가야 마지막 왕 무덤 알려져 사료가 부족해 왕릉 인정 못받아 일부선 피라미드형 석탑 추정도 하고 있으며 허준한방 테마 동의보감촌은 가상인물 류이태 관광상품화, 가묘, 묘비, 동상, 기념비 제작 등 테마파크 지속 가능의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허구와 신화로 쌓아 올린 테마파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사 원문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전 구영왕릉은 당시의 일반적 무덤 양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구영왕은 532년 신라 진흥왕에게 항복했던 김해 가락국의 마지막 왕으로 김유신의 증조이다. 삼국사기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금관국의 왕 김구애가 왕비와 세 아들인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과 더불어 자기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임금이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상등의 직위를 주었으며 금관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산청 돌무덤 정체는 무엇일까? 김수로왕과 허왕후 시조 전설로 유명한 김해 금관가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 낙동강 하류를 놓고 신라와 계속 전쟁을 치렀고 한때는 신라보다 더 위세를 떨쳤던 해양왕국이었다.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의 융성은 철의 생산과 유통 능력 덕분이었다. 금관가야는 일본서기 등에서 쇠나라로 지칭될 정도였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금관국도 쇠를 관리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금관가야는 뛰어난 제철 기술로 만든 덩이쇠를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 내륙 깊숙이까지 유통할 수 있었다. 금관가야는 연안 항해를 통해 마한은 물론 황해도 대방군, 평양 부근 낙랑군 등 중국 군영과도 교역했다. 5세기 말까지 자체적인 철 생산 능력이 없었던 일본 열도도 금관가야의 주요 철제품 수출 대상이었다. 당시의 최첨단 기술로 재련된 덩이쇠는 질 좋은 무기나 농구의 원재료이면서 거래 기준이 되는 화폐 역할도 했다.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는 중국과 일본까지 넘나드는 국제적인 항구로 동북아시아의 교역 중심지였다. 바다와 접하지 못해 내륙의 섬처럼 변해 있는 현재 상황만 보면 상상조차 어렵다. 김해는 철의 바다라는 뜻의 지명이다. 금관가야 시기 해수면은 지금보다 2.5m 이상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 평야는 물론 지금 김해 시가지 대부분이 바다였다는 의미이다. 금관가야는 서기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인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공격당해 괴멸적 타격을 입고 쇠퇴의 길을 걸었다. 금관가야 세력 일부는 합천으로 이동하고 남은 세력은 하만 아라가야 등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을 추구했으나 532년 신라에 복속된다. 항복 이후 구영왕은 어디에 살았을까? 당시는 항복한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반란을 우려해 감시가 손쉬운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백제 멸망 이후 의자왕과 귀족들은 당으로 끌려갔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그랬다. 고려 왕건과 좋은 사이를 유지했고 별다른 잡음 없이 항복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도 개성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경기도 연천에 묻혔다. 구영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산청군의 바람과는 달리 역사학자들은 구영왕릉설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구영왕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진골 귀족으로 살면서 시급 김해에서 나오는
물산으로 생활하다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셋째 아들 김무력은 신라군 장수가 되어 538년 신라버풍왕 25년에 지금의 충북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 손자인 김서연은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골인 만명 공주와 결혼해 근무지인 충북 진천에서 김유신을 낳았다. 권덕형의 논문 금관가야 전승과 역사와 과정에 따르면 구영왕릉으로 특정되기 시작한 것은 1864년 고종원년 김정우의 대동지지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 민간 전승에서는 막연하게 왕릉이나 신라왕릉으로 불렸다. 권덕형은 17세기 중반 이후 문중들이 조상 찾기와 서원이나 사당 건축, 족보 편찬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구영왕릉설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전 구영왕릉 앞 문인석과 무인석 등 성물들은 모두 18세기 중반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김해 김씨 종중에서는 1987년 전자를 없애고 구영왕릉으로 확정 지어달라고 건의했으나 문화재관리위원회는 사료 부족이라며 점잖게 이를 반려했다. 왕릉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전 구영왕릉의 높이는 7m, 비탈면에 7층으로 돌을 쌓아 올리고 4층 중앙에 오목하게 만든 공간인 감실이 있고 불상이 안치되었던 흔적이 있다. 오늘날 학계는 대체로 전 구영왕릉은 왕릉이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린 방단식 적석탑으로 보고 있다. 경북 의성이나 안동에 유사한 형태의 석탑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구형 왕릉의 사례는 신화가 실제 역사로 밝혀진 트로이와는 다르게 전설이 역사처럼 포장되었다. 영국의 사학자 에릭 홉스봄식으로 이야기하면 발견된 역사가 아니라 발명된 역사인 셈이다. 전 구영왕릉 부근에는 또 하나의 만들어진 신화가 있다. 동의보감촌이 그것이다. 동의보감은 조선 선조 때 어이 허준이 편집, 완성해 1613년 광해군 5년에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중국과 일본에도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한국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이 담은 시대 정신과 독창성, 세계사적 중요성 등의 가치를 인정해 1613년 간행된 초판 완질 2본, 오대산 사고본, 적성산 사고본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 조실록이 처음 등재된 이후 한국의 7번째 세계기록 유산이었다. 그 뒤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계속 늘어 현재는 해인사 8만 대장경, 5.18 관련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모두 18건에 이른다. 동의보감은 240여 종 이상의 중국 의서를 참고했으면서도 중국과는 달리 도교나 선도의 정기신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단전의 정이 충만하면 중단전의 기를 채우고 기는 상단전의 신으로 이어져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은 이처럼 인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다. 기혈이 서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람의 신체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과 집단, 사회, 정치에서도 서로 통하고 소통과 화합을 해야 갈등과 분열이 치유된다. 허준은 경기도 양천, 지금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태어났고 외가는 전남 장성이었다. 그는 무관의 서자로 태어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골 의사로 이름을 날리다가 1569년 선조 2년 당시 호남사림을 대표하던 유이춘의 추천으로 모든 의원의 선망인 내의원이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내의원에서 당대 최고의 어이 양예수 문화에서 의학을 배우던 허준은 36살 무렵부터는 왕의 진찰에도 참여하고 임진왜란 때는 의주까지 선조를 수행한 공로로 공신이 되었다. 허준은 7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산청에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다. 인맥이나 학연도 산청과의 접점이 전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산청에 한국 최초의 한방 테마파크 동의보감촌이 만들어졌을까? 1990년 소설 동의보감을 원전으로 한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에는
허준의 스승으로 산청 출신 류이태라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류이태는 허준을 최고의 명의로 만든 스승이면서 허준이 인체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신을 내어주기도 한다. 산청군은 드라마와 소설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해 고증조차 거치지 않고 류이태를 한의학단지 상징 인물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것이다. 인근 거창 지역의 명의로 알려진 비슷한 이름의 류이태가 있지만 허준보다 113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다. 산청군은 실존 인물도 아닌 류이태를 산청을 빛낸 인물로 선정해 산청박물관에 영정까지 전시하고 있다. 산청군은 전구형 왕릉 부군인 금서면 화계리 왕산 장군 수약수터를 류이태 약수터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 약수터 안내판에는 산청군지, 거창군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류이태 설화를 류이태 설화로 변경해 적어놓고 있다. 산청군은 거대한 오해 혹은 의도적 왜곡으로 류이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만들고 한방 테마파크 동의보감촌을 조성했다. 산청군이 건립한 동의보감촌 내에는 허구의 인물인 류이태의 가묘, 묘비, 동상, 기념비까지 들어서 있다. 2023년 10월 경남도민일보는 동의보감촌이 2001년 이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관리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보수나 전시관 리뉴얼, 도로 재포장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 폭은 더욱 크다. 허구와 신화로 쌓아 올린 테마파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966년 한국 인구가 2,944만 명일 때 산청군의 인구는 11만 6천여 명이었다. 2024년 한국 인구는 5,175만 명으로 1.8배 늘었다. 하지만 산청군 인구는 3만 4천여 명으로 60년 전보다 무려 70%가 줄었다.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소멸 위험지수 10위권이다. 산청은 질 좋은 약초 생산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해마다 약초 축제를 열 정도로 전통시대에는 지역치고는 괜찮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던 곳이었다. 지금 산청은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공한다는데도 산청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5번이나 공모를 내는 실정이다. 엄천은 여여한데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 끝. 이 글은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김석환 박사께서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전설이나 신화, 즉 발명된 역사가 아니라 있었던 사료에 따른 역사, 즉 발견된 역사 유적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